오늘부터 2016년도 10월 교직원 정기법회를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달량에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기 의례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목탁에 맞춰 한글 반야신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총장님께서 법문을 해주시는 날입니다. 제가 총장님을 뵙게 된 것은 제가 교수회장을 할 때 그 직선제 때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뵙고 둘이서 어디서 만났었는데 굉장히 진솔하고 솔직한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외협력처장님을 서울에서 하시면서 상당한 모금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일산 병원 짓는데 큰 보탬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협력처장님도 좀 총장님한테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모금하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얼마 전에 중앙일보 평가가 났는데 저희 구성원들한테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육중심대학으로서 평가를 받는데 25등을 작년에 하다가 이번에는 13등을 했습니다. 12계단이나 뛰어 올라간 그런 수치이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문대 교수님들한테 특별히 제가 참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인문대 인문계열의 논문의 피인용 지수가 전국에서 7등을 했습니다. 이거는 경주 캠퍼스가 유일하게 서울 캠퍼스보다 앞서가는 그런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인문대 학자님께 제가 이제 인문대 교수님들 전체를 밥을 한번 사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문대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하고 두각을 나타내는 교수님들을 우선적으로 우리 캠퍼스에서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장님 모시고 있는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은 서울 캠퍼스하고 또 의료원 모든 교수님들이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공동 연구를 분들께 인센티브를 드리는 방안을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서울 캠퍼스하고 같이 또 의료원도 같이 해가지고 연구가 동국대학교에서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늘 총장 스님 법문을 듣는 자리니까 진솔한 말씀 지난번에는 이서장 큰 스님 모시고 했고 이번에는 총장 스님 모시고 좀 다른 외부 인사들을 그동안에 초청해가지고 법문을 들었었는데 이게 이제 저희 학교를 대표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법문을 들으면서 우리 동국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주 교직원 법회를 위해 시간 내주신 총장 스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대훈 캠퍼스 총장님, 그 정책 교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수 직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법문을 해주실 총장 스님의 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프로필은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저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장 스님께서는 경주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불교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대학원 불교학 전공 석사 학위를 취득하시고 그 후 일본으로 유학을 하셔서 일본 불교대학 대학원 불교학 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하시고 난 뒤에 동대학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스님께서의 행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 1970년도에 경주 분황사에서 이동원 스님을 개사로 임동훈 스님을 은사로 덕도하셔서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업적과 수행 경력을 쌓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정토사 성남 소재 대한불교조계종 재단법인대학교 정토사 주의소임을 보고 계신 가운데 대한불교조계종 장학위원회 장학위원장도 맡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경력 사항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6년부터 1979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군종법사, 군종장교로 재임하시면서 군표구에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87년도에 동국대학교에 교수로 임명되셔서 그때부터 학교 생활을 하시고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보직을 맡으셨는데 소개해드리게 되면 동국대학교 정각원장을 역임하셨고 동국대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본부장을 역임하셨고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대외협력처장을 역임하셨고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장을 역임하셨고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원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최고의 전통, 최대의 국제 불교 학술 대회다라고 하는 일본 인도 불교학회의 이사를 지금도 맡고 계십니다. 그 외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도 역임하셨고 지금 현재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으로도 재임하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총장 스님의 행장에 대해서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입장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평교수로 있을 때는 한 번도 정감원에 법회 와달라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정감원 법당 생기고 오늘 처음인 것 같은데 총장이 되고 나니까 그것도 1년 뒤에 총장이 혹시 그만두면은 안 되기 때문에 1년 버티는 거 보고 1년 뒤에 부르자 해서 아마 또 총장이 1년을 잘 견디니까 그 다음에 부른 것 같습니다. 제 고향이 이 경주 모량입니다. 근데 고향에 와서 출가 40년 이상 하면서 고향에 와서 법문한 것은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진병길 문화원장이 서라벌 문화회관에서 초청해서 법회를 한 일이 있었고 그때는 우리 노모님이 살아 계시는데 어떻게 하든지 고향에 와서 한번 법문해달라고 또 요청을 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기회가 되면 가야 되겠다 하는데 진 원장이 초청해서 그때 한번 법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번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아마 총장 안 됐으면 아직도 안 됩니다. 총장이 확실히 좋긴 좋은 겁니다. 오늘 본문 제목을 저는 인연의 소중함을 알자 하는 인연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총장이 되는데 3번 떨어지고 4번째 됐어요. 처음에 총장이 될 때는 그때 서울 경주 통합으로 해서 직선제로 했습니다. 아까 이대원 총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때 경주 교수님들 많이들 만나고 직원 선생님들 많이 응원해 줘서 제가 1등을 했는데 그때도 99고비를 다 넘어서 한 고비를 못 넘겨가지고 못했습니다. 그 뒤에 2번, 3번 역시 1등을 늘 했는데 한 고비를 못 넘겨서 못했습니다. 그 한 고비에 한 사람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전생에 어떤 악연이 있었는지 그 한 사람의 고비를 넘기지 못해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은 그때 만약에 총장이 됐더라면 내가 신정아를 뽑았고 했으면은 완전히 신정아 똥물 뒤집었을 뻔했는데 안 되긴 참 잘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는 그때 엄청난 소용돌이에 신정아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소용돌이를 겪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내가 총장을 했더라면 그 양반하고 타협을 했을 것이고 타협을 했다면 내가 총장이었더라도 신정아를 뽑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을 텐데 그래 됐더라면 오늘날 유아이대 총장처럼 아마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고 큰 집에 갔을지도 몰라요. 그때 안 되길 참 잘했구나. 12년 동안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한 고비에 한 사람도 힘이 빠지고 그래서 작년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도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에 있으면서 교수 생활 거의 30년 하면서 16년을 교무위원 보직을 했습니다. 학사 보직을 8년 했고 일반 보직을 8년 하면서 학교 구석구석을 보니까 학사 보직을 할 때는 안 보이던 것이 일반 보직을 하니까 전부 보였습니다. 자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 확신이 들었어요.
대외협력처장을 하면서 610억 모금을 해서 일산병원 729억 들여가지고 일산병원 비단 푼 없이 병원을 지었습니다. 어떤 인연인지 몰라도 이 돈이 좀 생겨요. 오늘도 내가 오전에 와서 정갑은 참배하면서 내가 불전을 놨어요. 나는 어디 가도 불전을 놓는데 불전을 놓고 점심공양하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2억을 모금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부산 가는데 부산 가면 한 10억 정도 모으면 되지 않겠나. 총량이 하루 움직이면 그래도 한 10억 정도씩 모아와야 학교가 뭐가 안 되겠어요. 그래 11월 10일 날 1,100억을 지금 모금을 내걸고 11월 10일 날 행사하는데 내가 이대원 총장이 보고 100억은 내놔라. 요 우리 서울 돈 가지고 요 건물 짓고 땅 사봤는데 전부 서울 돈 가지고 했으니까 이제 100억은 내놔야 된다. 어려운에 가면 경기 병원에서도 원장님 모셨어요. 원장님도 아마 100억 내는데 140억 기체 내 가지고 이 병원 저걸 해줬거든요. 평가받는데. 근데 아마 100억은 내놓을 거예요. 그럼 200억은 지금 해결되거든요. 그럼 1,100억 가운데 200억 해결됐습니다. 근데 총무 원장 선생님 만나서도 이번 행사에 오셔서 딱 사인하십시오. 원력이 있습니다. 원력이 있어요. 원력이 없으면 안 돼요. 저는 제가 있는 절에 처음 들어갔을 때 우리 정학 원장 선생님이 그때 기도하면서 뒷바라지 해줬는데 처음에 100평으로 들어갔어요. 100평 들어가서 귀산에 올라가서 스케치북까지 가서 마을을 그대로 나무 땅을 두고 전부 그림을 그렸어요. 아, 이거는 법당 세울 자리, 이거는 요사체 세울 자리 전부 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그려놓고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30년 흐르니까 100평 땅이 7,000평이 됐어. 7,000평이 됐는데 그린벨트였는데 그린벨트가 다 풀렸다. 거의 대박이 터진 거야. 세상에 700억이 돼버렸어. 그걸 겁이 나요. 아, 이건 내가 만약에 뭐 유고가 생기면 큰일 날 거야. 그래서 종단에다 다 넣었어요. 그리고 그때 스케치북 갖다 놓고 그렸던 것이 이제 지금 불사해가지고 이제 법당 곧 이제 상향식 합니다. 30년 지나니까 되더라. 아미타 부처님은 극락세계 만드는데 설계만 5급이 걸렸어. 5급. 설계도만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을 세우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디든지 돈 냄새 나는 데 있으면 다 갑니다. 오늘도 지금 불전 2번 났는데 아마 저녁에 또 이제 효과가 나타나. 여러분들 불전 나야 돼요. 왜 불전 조수들 불전 안 나? 오늘 지금 다 넣는지 안 넣는지 내가 볼 거예요. 부처님은 절대 공양 받지 않으면 법문 안 하셨어요. 건강기만 보세요. 공양 받으시고 발 씻고 앉아서 법문하셨다. 모든 경전에 다 그래요. 근데 공양을 올려야 돼요. 서울 교수들도 우리가 예불 하는데 월요일날 예불 하는데 보면은 부총량도 안 넣고 부총량이 3시나 있는데 셋 다 안 넣는다면 학생들이 놓고 있어요. 우리 절에는 딱 프로그램에 딱 불전 놓는 프로그램이 안 놓으면 다 놓을 때까지 목 닥치고 기도하죠. 이제 오늘 이제 정답은 불전 많이 생기고 스님들이 불전 놓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내가 아는 어떤 스님 꼭 가면은 불전이다. 그러니까 복을 받더라. 그래서 우리 도반 스님들은 언제든지 어디 가더라도 불전 놓자. 아시겠죠?
뭐 인연법 얘기한다면서 부천노라 그러니까 내가 너무 쉽게 얘기했나? 부처님 법은 인연법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연기를 보고 연기를 보는 자는 나를 본다. 연기법이라. 부처님께서 나월 8일날 새별을 보고 도를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 도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다라는 연기설이에요. 이 연기설이 모든 불교의 모든 공식은 수학의 모든 공식은 구구단이듯이 불교의 모든 공식은 연기법의 틀에 맞추어서 보면은 모든 공식이 다 틀려요. 판단 기준이 흐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그 연기법에 딱 놓고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답이에요. 그래서 불교 교리가 초기에는 업감연기설을 칼말하는 것을 모든 것은 업이 중심이 돼서 연기의 구심점이다. 이것이 이제 초기 불교예요. 이것이 이제 대성불교로 오면서 그 연기설의 불교 교리의 발달은 교리 발달은 연기설의 발달이에요. 대성불교 오면서 아래아 연기설, 업이 아니라 업이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아래아식이라는 것이 있다. 제8식이라는 것이 있다. 여기에서 업을 저장하고 있다. 업을 보관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장식이라고 해요. 이것도 연기의 원리다. 거기에서 이제 대성불교에서 더 발전하는 것이 반야와 유식사상을 극복해서 나오는 것이 진여연기설이라. 제8 아래아식이라는 것은 또 이것은 윤회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 윤회의 주체를 벗어나는 것이 있다. 이것이 진여다. 불성이다. 그래서 열애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성불교가 오늘날 대성불교 교리는 기본적으로 보면 이 열애장 연기설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 열애장 연기설을 앞으로 21세기나 22세기에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면 열애장 연기설을 극복해야 돼. 내가 대학에서 오랫동안 열애장 사상을 강의를 했는데 이 열애장 사상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제 불교 교리가 과학에 밀리게 된다. 열애장 사상으로 가시고 자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 극락 간다 그랬는데 그걸 로봇에 나무아미타불 입력해 놓으면은 로봇이 계속 부르면은 극락 가느냐 로봇이 가느냐 AI는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지금 우리 철학과에서 교수를 채용해 달라는데 철학과 교수들을 총양실로 불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맨날 해결 그것만 가지고 되겠느냐. 새로운 철학과 이름을 바꾸든지 새로 뽑는 사람은 새로운 철학을 하도록 새로운 사람 뽑자. 그래서 철학 심리학 해서 AI 이쪽으로 연구하는 요즘 새로운 철학이 있다. 그럼 좋다. 그걸 뽑자. 나는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에 철학과를 없애려는 생각이 없어. 왜? 문사철이 우리 학교의 기본인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있어야 돼. 그러나 지금 현재 구조로 해결만 가지고 공자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 취업이 안 돼, 첫째. 정원이 17명인데 들어와서 3분의 1은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럼 교수 둘이가 책임 강의가 안 돼. 새로운 어떤 저걸 하면 안 된다. 이 불교도 나는 이제 불교가 앞으로 이 열애장 연기설을 극복하는 새로운 연기설이 나오지 못하면은 나는 불교 위기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뭐 불교가 교수님들이 여러분 계십니다만은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래. 내가 오랫도록 열애장 사상을 강의해온 입장에서 열애장 사상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열애장 사상은 약 한 1700년, 1800년 동안 대성불교를 이끌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의 세계는 이제 다릅니다. 열애장으로 가지고만 해석할 수 없는 이제 용수 마명 같은 새로운 정말 위대한 선지식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 뭐 불교 교리가 앞으로 과학으로 굉장히 뭐 과학적이다 하지만 이제 한계가 앞으로 곧 없습니다. 무량수령 보세요. 극락세계는 모든 것이 오토매틱이라고 전자공시다. 생각으로 밥 먹고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지는 세계거든요. 그런 세계가 지금 현재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기설이 새로운 연기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화엄에서는 법계 연기설을 하고 밀교에서는 5대 연기설을 합니다만은 이 연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공이고 무하고 무사인 거예요. 무하고 무사이고 공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세상에 집착할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고 시비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욕심 부릴 것도 없고. 그러나 그 욕심을 버리면 인간의 어떤 의욕을 상실하기 때문에 대성불교에서는 그 욕심의 의욕 상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원력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나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욕심인데도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생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기의 가장 중심은 뭐냐? 하면은 나로부터 시작. 무로부터 시작. 없는 것부터 시작. 없는 데서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거든. 일어나. 이것을 이제 기독교에서는 태초에 그러지. 불교에서는 호련이 일어난다. 호련이 일어나. 호련이 하면 우리말로 호련이 하면 영어로 어떻게 번역해야 되나? 김찬철 교수 어떻게 번역해야 돼? 호련이 문덕 해야 될까요? 문덕. 이 아주 참 우리말의 매력이에요. 호련이 한자도 있어요. 한자. 근데 호련이라 문덕 하면 안 되니까 문득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생각이 문득 일어나.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비가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저는 이 연기술을 중시하다 보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인연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것을 이걸 생각합니다. 서로 맺고 있는 인연들. 이제 서울은 그 좁은 캠퍼스에 하루에 17,000명이 움직여요. 17,000명. 차가 지나가면 지나갈 수가 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학생들이 바글바글해요.
한 학생이 다 중요하다. 평소에 학생들이 그냥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한 학생이 사고 일으키면요. 전체가 울리는 거예요. 학교 전체가. 얼마 전에 어떤 학생이 존에서 죽은 일이 있었는데 그래 학교 전체가 참 어쩔 줄은 모르고 근데 그 학생 한 학생이 하루하루를 사고 없이 지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밤에 자다가 무슨 딱 전화 오든지 문자가 오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오늘 또 밤중에 무슨 사고 났나. 수의장한테서 제일 무서운 게 수의장한테 전화 오는 걸 말이에요. 무슨 또 사고 났나 어쨌나. 별별 일이 다 일어나요. 그 수많은 실험실에 얼마나 위험한 가스들이 많고 얼마 전에 학생이 그냥 대학원에서는 공부하다 지쳐가지고 무슨 또 안 먹어야 될 그냥 실험 액체를 먹어가지고 막 급하게 해서 죽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살리긴 살려내서 옆에 바로 이제 일산에서 그런데 우리 병원이 있어가지고 별별 일이 다 일어나. 경주도 마찬가지겠죠. 총량하기가 얼마나 힘들면 말이죠. 1년에 장기를 하나씩 뛰네. 오장육부 가운데 4년 하면 하나씩 뛰내면 4년 끝나면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이 정신적으로는 그게 돼요. 정신적으로는 내 수행으로서 극복이 돼. 그렇게 하면 별별 욕을 하고 다 하더라도 내가 인격적으로 그렇게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논문에 한 150편 돼요. 인문학에서 100편 넣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내가 개척분이잖아. 용성 건대불교사도 용성스님이 개척분야고 정토도 내가 개척분야고 그랬는데 별별 시비를 다 한다. 그래서 이 정신적으로는 이것이 극복이 되는데 육체는 또 정신보다 나는 그래. 정신보다 더 예민한 것이 육체라고 생각해요. 육체는 그것이 극복이 안 돼요. 얼마 전에는 또 설계까지 뛰어내밀었어. 이제 설계 빠진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좀 부드러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한 책임을 맡고 있다는 것이 여기 다 보직 맡은 분들 계시지만도 책임을 맡고 있다는 것이 전혀 다르다. 내가 총장이 되니까 인수인계를 봤는데 빚이 1,100억이라.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총장이 안 됐더라면 학교 부도났겠다는 생각하면 아찔해요. 이것도 있는가. 내가 이제 이 분황사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제 분황사에서 출발할 때 우리 스님이 이제 뜰볼보자 비공자 보광이라고 지어줬다. 분황사 약사전 법당 이름이 보광전이라 또 분황사 약사전 그 현판 이름을 떼가지고 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 원효대사가 17년 동안 계셨던데 거기에서 출가를 해서 원효 스님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평생 원효 스님을 팔아먹고 살고 총장까지 된 거 보면은 이것도 정말 따갑습니다. 내가 일본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39에 박사학위를 받는데 그때 논문 박사는 60전에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자료가 유시만락 또는 새로운 자료가 나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썼어요. 이게 또 원효 스님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던 책이 고려
보조 스님 시대 때 책이니까 필사본이니까 얼마나 돼요? 한 700년 전에 800년 전에 보물창고에 있던 책이 나와가지고 제가 최초로 분석해서 이것도 원조 스님. 이 인연이라는 것이 출가한 것도 원조 스님 계시던 데고 내 간판 이름도 원조 스님 계시던 법당 이름이고 그래서 이것이 한 번에 걸쳐서 아니라 중중무진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직장에서 이렇게 같이 몸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해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그 한 곱이 한 사람을 넘지 못해서 내가 총장을 세번 받아. 그 양반하고 내가 딱 야합만 했으면 됐어요. 그러나 나는 그 양반이 하는 것이 정의롭지 못하고 학교는 망치게 하고 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야합해가지고 굴복해서 굴복에까지 가면서까지 총장회가 학교를 망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마지막 대결을 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그 양반하고 나하고는 개인적으로는 금생에는 어떤 악연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전생이 있는 것보다 별별 대자보가 다 붙고 하더라도 내가 함께 아니면 이게 전생에 내가 이런 업을 지었는가 보다. 그런 생각하면 받아들이지. 안 그러면은 억울해서 살 수가 없는 거야. 억울해서. 이 인연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정말 삶의 지혜를 주는가 하는 것을 저는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인연에 있어서 보면은 가까이 있는 인연은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거든. 왜? 나를 이해해 줄 것이다 생각. 멀리 있는 인연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다. 열 빠진 남자들. 집안 식구들 자체는 야박하게 하면서 나가서는 그냥 친구 자체는 후한 사람이다. 이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정년퇴직하고 나면은 다 쫓겨나. 가장 소중한 내 가까이 있는 인연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우리 스님께서 우리 연사 스님께서 참 훌륭하신 분인데 다른 사람 자체 다른 객선들 오면 차려주고 뭐 하면서 상가들 자체는 내가 등록금 받아본 일이 없어요. 일본 유학 가는데 비행기표 한 장 끊어준 일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오면 막 그냥 몇백만 원도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가들 다 삐쳐가 아무도 안 좋아해. 객선은 받아가면 그만이야. 그래서 나는 작전을 바꿨어요. 난 내 상자들 자체 잘해야겠다. 내 상자가 한 30명이 넘는데 현재 군법사가 14명이에요. 이 사람들도 이제 촉발 등 달아지고 뭐 하고 하면은 가끔 전화로 다 하지. 그거 안 달아주면 전화도 안 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인연은 우리가 소중하게 해요. 그 작전을 딱 바꾸고 나니까 내가 편안해요. 나 어디 외국 갔다 오더라도 그전에는 딱 외국 갔다 오면 들어오는데 꼭 생전에 오던 신부가 딱 온단 말이에요. 그럼 보따리 딱 걸면은 선물 나눠주다 보면 모자래가지고 우리 식구들은 안 나는 나를 이해해 주겠지 생각. 근데 그 사람들은 엄청 섭섭한 거예요.
요즘은 딱 작전을 바꿔서 누가 딱 있으면은 봇대를 안 열어. 딱 잡고 놨다가 다 가고 난 뒤에 이튿날 아침 먹을 때 열어가지고 우리 식구들 싹 놀아준다. 그럼 좋아해요. 반찬이 달라져 고양이가. 나하고 현재 같이 있는, 현재 같이 함께 있는 인연. 네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맨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는 팁 팍팍 주면서 가족들한테 팁 줘본 일 있어요? 30세 때 밥 얻어먹으면서 한 번도 팁을 안 주니까 한번 팁을 줘봐. 아마 달라질 거예요. 학교에 함께 있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지금은 뭐 학과에 있으면서 어른거리고 뭐 하고 하지만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나는 이제 금년 들어서는 지금 전 학과 교수들 전부 총장실에서 각 학과 단위로 지금 간담회를 하고 있어요. 보직 안 하면 평생 총장실 못 들어가거든. 어떤 교수님들은 들어, 총장실이 이렇게 적네요. 어리어리한 줄 알았더니 그런단 말이야. 내가 총장이 딱 되고 보니까 총장실에 인원이 직원이 20명이에요. 20명. 내가 다 줄여 4명만 두고 다 줄여. 왜? 각 부서에 가서 해야 될 사람들을 전부 총장실에 집중해가지고 비서실장이 부총장 위에서 부총장 관리하고. 그래서 다 줄이고 이제 가끔 이제 줄이니까 좋은 것이 우리 비서실에 회식하기가 좋아. 돈이 적기도. 나 우리 비서실 직구만 싹 데리고 가끔 회식을 하거든요. 그래야 비서실을 뭐 잘해줘야 차 한 잔이라도 내가 얻어먹지. 가까이 있는 인연을 정말 소중히 여기십시오. 누굽니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나 자신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좀 투자를 해야 돼. 건강도 챙기고 여유 시간도 좀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인연을 챙기는 거라고. 그 다음에는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함께 있는 식구들, 또 동료들, 먼 인연들은요 한 번 만나고 헤어지는 그만이에요. 그러나 가까이 있는 인연은 늘 보기 때문에 그 가까이 있는 인연들이 나를 이해해 줄 것이다 생각하면 큰 오사에 아무도 이해를 안 해줘요. 아무도 이해 안 해요. 우리 합창단 그렇죠. 남편들은 믿거니 하고 절대 믿고 뭐 저거 하더라도 섭섭한 건 많잖아요. 그죠? 우선에 가족을 잘 챙겨줘야 그 다음 지금 형제자때 잘하고 친구자때 잘하면서 가족 안 챙겨주면 그 이상 바보가 없어. 일본은 말이죠. 일본 그 여자들이 참 삭삭하게 잘합니다. 딱 남편 퇴근해 오면 딱 불 앉아가지고 문 열어주고 말이지 하이하이 하고 그러는데 딱 정년퇴직해서 딱 퇴직금 받아오면 그날부로 딱 이혼. 왜? 퇴직금 받아오기 전에 이혼하면 돈 못 받아. 딱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몇십 년 동안 참고 살아왔다. 그런데 어리석은 남자들은 우리 마누라가 저렇게 해주니까 그냥 나를 이해하고 저렇게 하는구나. 속으로는 그냥 골병이 다 들어가지고
벼르고 있는데 퇴직금 그릇만 벼르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러다가 큰 코 다친 남자들이 엄청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조심해요. 65세 되면 이제 쫓겨날 사람 많아요. 여기 보니까. 밤늦게 2차, 3차 다니면서 그냥 흥청망청 하다가 이제 딱 앞으로 쫓겨날 사람 많으니 지금부터 정신 차려가 잘해요. 오늘부터 가서 잘해요. 절대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나를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자. 지금 뭐 정치는 보고 이제 끝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연도 악연도 있고 선연도 있는데 악연은 맺지 말고 선연을 맺으려고 노력하면서 먼 인연보다도 가까이 있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우리 동국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10월 교직원 정기법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가정에 부처님의 제강리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